그럼 이번 시간에는 R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의 데이터 타입에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변수와 상수입니다. 아마도 프로그래밍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나 변수와 상수의 개념은 존재합니다. 변수, variable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수는 변하는 수입니다.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이 밑에 왼쪽에 있는 박스처럼 어떤 수가 들어왔다가 어떤 수가 다시 나갈 수가 있고,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은 그 저장된 데이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 이 변수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그 변수의 이름을 통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스턴트라고 하는 건데요. 상수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항상 같은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그리고 그 변화된 값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데이터를 상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주율을 계산하는 파이 값의 경우에는 3.14라고 하는 항상 고정된 수가 사용되는데요. 그 파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상수, 그러니까 3.14라고 하는 항상 고정된 수로 저장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그 수를 3.14를 곱하거나 빼주거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수를 사용을 합니다. R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종류는 크게 나누자면 변수가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는 우리가 보통 카테고리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범주로 나눌 수 있는 변수들을 우리는 흔히 범주형 변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연속형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 연속형 변수는 수치나 숫자, 문자나 논리형 데이터 타입을 말합니다. 1부터 100까지 아니면 A부터 Z까지 이런 경우를 연속형 변수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범주형 변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명목 척도 범주형 변수와 순위 척도 범주형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목 척도 데이터 변수는 이름이나 명칭이 들어갈 자리에 숫자를 부여한 그런 척도입니다. 여기서처럼 남녀를 일은 남자, 이는 여자로 표현하거나 우리가 선수 번호는 예를 들어서 9번은 호날두, 11번은 메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개념을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에 말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예. 그리고 순위 척도는 명목 척도의 특성을 가지면서 대상의 순위 관계에 대한 척도입니다. 그 대상의 이 앞과 뒤에 대한 이 순서가 명기되어 있는 그런 척도를 말합니다. 여기서처럼 학급 석차, 학급 석차는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있겠지만 그 석차는 결국에는 1등이 가장 잘한 사람, 10등이 가장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대중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소라고 하는 그 척도를 대를 1, 중을 2, 소를 3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결국엔 크기대로 보면 대가 가장 큰 것이고 1이 가장 큰 것이고 소 3이 가장 작은 것일 겁니다. 이렇게 순위를 명기해서 이렇게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순위척도 변수라고 합니다. 연속형 변수에는 또 간격 척도와 비율 척도라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간격 척도는 명목 척도와 순위 척도의 성질을 같이 가지면서 속성 차이가 동일하다는 정보를 가집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월드컵 개최년도는 2002년, 2006년, 2010년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개최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목 척도 2002, 2006, 2010 이렇게 명목 척도이면서 순위 척도 2002가 가장 먼저 개최된 것이고 2006이 그 다음 개최, 2010이 그 다음 개최 이렇게 순서를 가지면서 속성의 차이 2002, 2006, 2010이라는 각각의 4년의 간격을 갖는다는 속성 차이가 동일하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격 척도라고 합니다. 여기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 그 설문조사할 때 가장 좋은 것은 5, 가장 나쁜 것을 1이라고 하는 뭐 그런 설문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명목 척도 가장 좋은 것,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중간, 나쁜 것, 가장 나쁜 것 이렇게 5가지 명목을 두면서 순위도 두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의 순위도 두면서 그 차이를 1씩 차이를 두었다는 그런 등간 척도로서 간격 척도를 리커르트 척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율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목과 서열과 간격 척도를 포함하면서 또 비율 정보까지 포함하는 척도로서 절대값 0을 가지고 사칙 연상이 가능한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나 키, 성적 등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사칙 연산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 척도냐 간격 척도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의 평균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월드컵 개최년도의 평균은 뭐 낼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비율 척도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아래 기초적인 데이터 타입을 또 하나 이제 살펴보자면 스칼라 데이터 타입이 있고 벡터 타입이 있고 매트릭스 그리고 배열,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6가지의 데이터 타입으로 또 나뉠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 데이터 타입은 그냥 값입니다. 하나의 값. 1이라고 하는 값 그리고 캐릭터 A라고 하는 캐릭터 로지컬 true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일 값을 우리는 보통 스칼라 값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다만 이 벡터는 모여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여야 합니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여러 개의 데이터 집합을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1차원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만 우리가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트릭스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벡터는 1차원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이 벡터를 2차원화 한 것이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개의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벡터는 스칼라 값의 집합이고 매트릭스는 벡터의 집합인 셈이 됩니다. 이렇게 행렬 구조로 2차원 데이터로 구성되어야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벡터가 동일한 데이터 집합이어야 하기 때문에 매트릭스도 구성되는 데이터 타입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반면에 배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열은 이제는 또 여러 개의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어레이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 이상을 배열로 흔히들 칭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매트릭스도 동일한 타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열도 동일한 타입의 다차원 데이터 구조를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데이터들만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쓸 때 동일한 데이터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집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리스트는 이렇게 다차원 데이터 구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과 이렇게 열로 구성된 다차원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여러 형태의 타입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별로도 여러 개의 구성 타입으로 될 수 있죠. 여기서도 여기는 이 행은 뭐 1, 2, 3이라 숫자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처럼 이 행은 캐릭터 A라고 하는 캐릭터와 B라고 하는 캐릭터, 그리고 true라고 하는 로지컬 값, 그리고 숫자 4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타입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에는 세 개가 있고 여기는 네 개가 있고 여기는 두 개가 있죠. 그렇게 각 열의 길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런 그 데이터 구조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사실 R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구조가 이 데이터 프레임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엑셀의 표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데이터 프레임은 일단 2차원 데이터 구조로 행과 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3차원 이상의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각 열의 모든 데이터 타입은 순서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열의 데이터 타입. 첫 번째는 숫자, 두 번째는 로지컬 값, 세 번째는 문자, 네 번째는 실수값. 이렇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모든 행에도 이 순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이 하나의 열은 모두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갖는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는 구성이 되고요. 또 각 열의 길이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도 4개의 열을 가지고, 두 번째 행도 4개의 열을 가지고, 세 번째 행도 4개의 열을 가집니다. 다만 이 중에 이 마지막 열이 데이터 값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널 값이나 널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데이터 값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데이터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요 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 제약을 갖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많이 R에서 쓰게 되고 뒤에 실습할 때도 이 데이터 프레임을 주로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벡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제가 벡터를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벡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R이나 파이썬을 가지고 매우 큰 데이터를 다룰 때, 특히 머신러닝이나 특히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AI, 챗 GPT나 이런 데이터를 만들 때 주로 벡터화하여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벡터는 기본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에서 그럼 벡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먼저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R에서 벡터를 생성하려면 여기 C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C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가로 열고 246 하면 2, 4, 6으로 구성된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이렇게 땡땡 콜론을 써주면 2부터 6까지의 벡터를 연속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처럼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퀀스는 2부터 3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벡터를 만드는데 바이를 쓰면서 그 간격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럼 2.0부터 0.5씩 2.5, 3.0까지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가진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리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리피트는 반복을 한다.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를 반복을 하는데 타임스 3번 반복한다. 그래서 1, 2, 1, 2, 1, 2 이렇게 반복하는 벡터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리피트를 쓰는데요. 1, 2를 쓰면서 각각을 세 번씩 1을 세 번, 2를 세 번. 만약에 1부터 3까지였다면 3이 또 3개 또 들어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반복된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벡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벡터 생성하는 방법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벡터는 이렇게 C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1990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뭔가 설정하기 위해서 연도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00개의 데이터를 여기에 숫자를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C로 하면 매우 불편하고 여기서처럼 이런 콜론을 써서 1990 땡땡 2000 하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100개의 벡터가 생성됩니다. 그런 형태로 이런 시퀀스나 리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굉장히 큰 길이의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에서 어, 사용하는 함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함수는 정렬하는 함수죠. 지금 x에다가 1, 2, 3, 1, 2, 3이라고 하는 벡터를 넣었습니다. 이 x를 여기에 매개 변수로 써주면 sort를 하면 이 안에 있는 x의 그 벡터들을 정렬해서 1, 1, 2, 2, 3, 3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벡터를 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벌브라고 하는 요 함수의 경우에는 역벡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1, 2, 3, 1, 2, 3을 3, 2, 1, 3, 2, 1 이렇게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벡터에 나오는 아이템의 숫자가 몇 개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보면 테이블 X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아이템의 수는 1, 2, 3이 있죠. 여기에서 1의 수는 2개, 2의 수도 2개, 3의 수도 2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매트릭스 같은 이런 출력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함수는 유니크라는 함수입니다.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는 이 안에 있는 벡터에 고유한 아이템이 무엇이 있느냐 중복값을 빼고 고유한 아이템의 그 유일값만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 2, 3, 1, 2, 3 두 번 반복이 됐기 때문에 1, 2, 3 요거 세 개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벡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은 벡터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처럼 1, 2, 3, 4, 5라고 하는 요 5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벡터가 있다고 생각할 때 몇 번째 있는 원소를 찾아내거나 몇 번째 그 중에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낼 때 위치를 찾아낼 때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를 기반으로 찾는 방법은 여기서처럼 x를 넣고 여기 대괄호를 묶어서 4라고 해주면 1, 2, 3, 4 이렇게 네 번째 원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요거 네 번째만 빼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5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1, 2부터 4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요 콜론은 2부터 4까지의 벡터를 만든다 그랬죠. 이것을 내부적으로 보면 x 대괄호 열고 2, 3, 4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할 때 이런 형태의 명령을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것을 빼고 갖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2부터 4까지의 위치에 있는 것만 빼고 그래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요 두 개의 원소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벡터를 넣어주면 그 벡터의 위치에 있는 것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 여기서 1, 5로 쓰면 1, 5라 1, 5의 두 개의 원소를 가진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와 다섯 번째 원소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소의 값을 가지고 그 위치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 원소의 값, 다음으로 원소의 값을 가지고 그 해당하는 원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x 그 벡터에서 x의 값이 4인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에 4인 것 하나를 리턴하게 됩니다. 거꾸로 다르게 x 중에 x 값이 3보다 작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게 되면 1하고 2가 담긴 벡터를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처럼 percent in percent라고 하는 명령을 쓰게 되면 1, 2, 1과 2를 가진 1과 2를 포함한 모든 벡터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1과 2 이 벡터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값을 가지고도 이렇게 벡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